완성차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좀 못 내고 있는 게 다 관세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쉽게 예측을 어떤 가이던스 얘기를 쉽게 못하는 이유 하나가 이 관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지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예상을 할 때 정부의 정책이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뭐 그 연준의 방향이라든가 금리 인하 방향이 이렇고 그리고 업황은 이렇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름의 예측을 했는데 그런 게 하나씩 깨지잖아요.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부터 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실적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면 주가는 바닥인 것 같은데 업사이드가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보고선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보니 여전히 불확실성이 그대로라는 거죠. 특히 이제 3월 그 1분기까지는 전기차 판매가 잘 됐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완성차에서 가이던스를 못 주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관세 면제를 유예를 받은 게 7월 8일 7월 8일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이렇게 들었고요. 이 2차 전지주를 바라봤을 때에 언제쯤 이게 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타이밍이 언제일까? 예를 들면 전액 기업들은 이제 2분기부터 매출이 나는 기업들이 이게 나올 거거든요, 대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덕선택코피아도 이번에 그 주주총회 할 때 그러니까 2분기부터 매출이 이제 전액 매출 잡히기 시작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연간으로 이제 지금 캐파가 통으로 연간 매출 나오는 거는 내년이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체로 기업들이 26년, 27년, 그러니까 26년, 그러니까 25년 이후부터는 다들 실적 급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승의 그 실적 기울기가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 뿐이지 대체로 보면 26년, 27년도, 2030년까지는 실적이 다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 현재 상황은 다 그래요. 에코프로 BM도 25년 이후 26년부터 2030년까지 실적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어떠냐가 중요한 거라서 이 시기는 다 늦어진 거거든요. 늦어졌다. 예, 왜냐하면 2년 정도 늦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5년에서 27년도, 그러니까 24년, 그러니까 25, 27년도에서 가장 가파르게 실적 올라가면서 24년부터 주가 반영될 거라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 25년도 와서도 실적 저점이 지금 이제서야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 26년부터라고 본다고 하면은 2030년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늦어진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그리고 안 좋다 우려했던 것보다 좀 더 안 좋아지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이번에는 가장 큰 게 작용하는 건 관세라서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좀 못 내고 있는 게 다 관세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쉽게 예측을 어떤 가이던스 얘기를 쉽게 못하는 이유 하나가 이 관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지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예상을 할 때 정부의 정책이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뭐 그 연준의 방향이라든가 금리 인하 방향이 이렇고 그리고 업황은 이렇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름의 예측을 했는데 그런 게 하나씩 깨지잖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부터 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실적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면 주가는 바닥인 것 같은데 업사이드가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보고선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보니 여전히 불확실성이 그대로라는 거죠. 특히 이제 3월 그 1분기까지는 전기차 판매가 잘 됐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완성차에서 가이던스를 못 주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가만히 이렇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섹터 종목들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좀 포트 이동을 해서 좀 병행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도 작년 연말 그 4분기 때부터는 좀 바이오 종목으로 좀 많이 좀 이동을 해서 한 상태라서 지금은 뭐 절반 이상은 바이오 쪽에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이 좋은 게 이창은 이사님 나오시면은 아주 팩트 있는 정보와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그럼 아까 바이오 쪽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금 포트 조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4분기 때부터 계속 조정을 해서 상당히 그 뭐 한 거의 9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포트 조정을 한 9개월 정도 해와서 이제 그 많이 그 이동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가져갈 건 가져가고 또 그쪽에서도 버틸 거 버티고 요즘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현재로서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더라도
올해 좀 더 빨리 반등이 나오고 좀 더 많이 반등이 나올 섹터는 전력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년도부터 23년까지 실적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 반영되는지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2년도에 그 시장에서 양극재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이제 그 증권가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는 그 광물 가격 튀며 올라가면서 그 실적 전망치 2배가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30%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23년도에 튀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인 게 훨씬 더 강해요. 오히려 지금 목표가가 더 하향되고 왜냐면 향후 가이던스가 더 하향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업황이 좋아질 때는 또 그 생산 이상으로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 현재는 저도 그러니까 모멘텀들은 이런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강하게 지금부터 바닥이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핵심은 관세예요. 그러니까 관세 문제만 일단 정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게 미국 독립기념일 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아, 이거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독립기념일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그리고 그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세 면제를 유예를 받은 게 7월 8일, 7월 8일.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독립기념일도 있고 그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그렇게 들었고요. 지금 현 정부 정부의 관료들이 가서 지금 미국 가서 협상하고 있는데 자꾸 베센트가 뜬금없이 그 대선 전에 협상 내용을 합의를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했어요. 현 정부가 지금 이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선 조기 대선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베센트가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은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차기 정부가 나오기 전까지 그 핑계를 대고 시간을 벌어줘서 다른 데들이 먼저 뭐 인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걸 다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본보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첫 봤다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다른 애들 거 보고 다른 나라 하는 거 보고서 저렇게 했으면 되겠구나 이걸 해야 돼. 그래서 그 시간을 핑계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시간인데 좋은 기회인데 이걸 성급하게 조기 대선 전에 이걸 협상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전략적인 미스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